자, 지금 커말 2급 시험 문제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그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식을 적을 수도 있고 함수를 선택할 수 있고 함수 여러 개 중에 선택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유념해서 상황에 맞는 함수를 선택하는 능력도 필요하실 거고요. 함수를 쓰는지 수식을 써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잘 보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요. 자, 1번 문제. 총점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총점을 구하는 거는 뭐 sum이라는 함수를 써도 되지만 문제에서는 필기와 실기를 서로 더하라는 수식을 적으라고 했죠. 수식을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는 해서 필기 더하기 실기. 자, 마우스 포인트로 클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적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엔터를 치게 되면 총점 값이 sum 한 거와 똑같지만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자동 채우기로 총점을 구해주시면 1번 문제 끝나겠네요. 자, 총점과 구해진 결과를 가지고 등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자, 딱 봤을 때 이제 총점값이 가장 큰 사원이 1등이겠죠. 그죠? 가장 많이 획득한, 점수를 많이 획득한 사람이 1등일 거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내림차순이란 걸 좀 먼저 생각해 두시고, 자, 등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rank라는 함수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랭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넘버값. 지금 내가 등수를 구하고자 하는, 할 때 필요한 총점값을 찍어주시면 되고요. 콤마. 이 총점값은 또 그룹의 등수는 나를 포함한 전체 그룹이 고정이 돼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있고 그룹이 있으면 이 그룹은 고정이 돼야지만 올바른 그룹의 등수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콤마 하게 되면 내림차순인지 오름차순인지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부터 작은 순서, 점점 작아지는 순으로 할 거기 때문에 내림차순 0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괄호를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등수가 구해지겠습니다. 자, 자동 채우기로 끌어주시게 되면 등수가 구해지겠네요. 자, 랭크에 대한 세부적인 함수 두 가지가 아마 나왔을 텐데 그거는 다음에 하시는 수업 시간에 같이 배워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수자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처럼 count와 count if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선택하라 라는 문제가 나와요. 자, 여기는 count란 함수를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숫자가 적혀 있는 셀에 카운팅을 해주는 게 count란 함수이기 때문에 count는 숫자가 적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수라는 글자가 아니라 숫자 1이라는 값이나 뭐 이런 것들로 표시가 되어 있다면 count를 쓸 수 있지만 여기는 의미가 실행이 안 되겠죠. 글자가 적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자, A13에는 count if라는 함수를 써주시고요. count if는 되게 많이 활용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꼭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count if. 자, count if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range에 criteria라 적혀 있기 때문에 range는 조건을 검색할 범위, 즉 이수 여부라고 적혀 있는 부분 전체 F4에서 F10까지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콤마. criteria는 조건을 쌍따옴표로 무조건 적어야 되죠. 이거는 뭐 고려 대상이 아닐 수도 있지만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런 부등호와 관련된 부등호 포함되어 있는 조건도 쌍따옴표로 묶어주시는 게 count if, sum if 계열의 함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엔터를 치게 되면 이수라고 적혀있는 글자가 4개고 이수자수에 4라는 글자가 나오면 제대로 된 결과가 되겠죠. 자, 근데 표시예에 5명처럼 여기에 명이라는 글자를 붙여줘야 됩니다. 자, 셀 서식이니까 컨트롤 1에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에 가주시게 되면 원래 우리 수업 중에는 지표준 그대로 뒀지만 원래는 숫자를 대체할 수 있는 키워드는 0이라는 것로 대체하실 수 있고 0을 적게 되면 모든 숫자를 다 대변하는 키워드가 될 수 있고요. 뒤에 쌍따옴표에 0이라는 글자를 붙여주시게 되면 숫자 적혀있는 모든 적혀있는 글자 그대로 숫자에 뒤에 0이라는 글자가 붙는 여기 보기 형식처럼 바뀌게 됩니다.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이수자 수 옆에 0이라는 글자가 붙는 셀 서식이 적용됐습니다. 자, 80점 이상인 사람의 수를 구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count if라는 함수를 쓰라고 나왔죠. 그죠? 조건 한번 좀 다르게 설정하는 거죠. 글자가 아닌 부등호를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식을 그러니까 조건을 한번 세워볼 텐데요. 자, 80점 이상인 건데 필기 점수가 80점 이상인 사원의 인원수와 실기 점수의 80점 이상인 사원의 인원수를 서로 더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count if를 두 번을 적어줘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한 번 구하고 그죠? 필기에 대한 count if를 구해주고 실기에 대한 count if를 적어서 두 개를 더해주는 수식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count if는 일단 먼저 첫 번째 필기에 대한 범위
콤마, 조건을 적을 때는 쌍따옴표를 넣어준다고 했었죠. 그죠? 크거나 같다. 80이라는 걸로 첫 번째 필기에 대한 80 이상인 사람의 수를 구할 수 있고요. 여기다가 더하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count if에 자, 실기도 마찬가지 콤마 쌍따옴표에 크거나 같다 80이라고 조건을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수식 카운트 if를 한 이 두 개를 더하는 거는 실제 실무에서는 거의 뭐 의미가 없는 문제인데 문제를 위한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뭐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셀 서식 마찬가지 가셔서 사용자 지정 한 번 더 연습하시죠. 그래서 표준 지우시고 0 쌍따옴표에 0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숫자가 적혀있는 그대로에다가 0이라는 글자를 붙이는 셀 서식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자, 총점에서 가장 큰 점수와 가장 작은 점수의 차이를 구하라고 나왔습니다. 당연히 큰 점수를 구할 때는 max, 작은 점수를 구할 때는 min이라는 함수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F13셀 여기다가 구하라고 나왔네요. 자, 총점값을 구하고 가지고 설정하니까 일단 는 해서 max라는 함수를 써주시고요. max는 총점 중에 가장 큰 점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총점의 최대값이 구해지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최소값을 빼줘야 되니까 는 해서 min이라는 거에 마찬가지 총점의 범위를 잡아주시게 되면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통계를 처리하다 보면은 이제 전체 데이터의 범위값에 어느 정도 간격을 둬야지 제대로 된 값을 수령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최대와 최소값을 간격을 보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엔터를 치게 되면 결과 40이라는 그 차이 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열람 일시.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열람 일시는 오늘 현재 날짜와 시간이니까 시간까지 표시하라 이 말이죠. 열람 일시. 자, 표시 형식 나와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오늘 날짜와 지금 현재 시간이 나오는 함수는 now라는 함수. 자, 이 now와 관련된 또 다른 함수는 today가 있는데 now는 시간까지 같이 표시가 되는 거죠. 자, 엔터를 쳤을 때, 뭐, 열람 시간, 시간과 날짜가 잘 나오는데, 표시하는 형식을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시간에 AM, PM이 추가적으로 설정돼야 되는 거죠. 자, 셀 서식의 사용자 지정을 가주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걸 지우겠습니다. 자, 몇 년도와 관련된 키워드는 Y라는 키워드로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Y를 4개를 적어주게 되면 연도를 표시할 수 있고요. 빼기. 자, 8이 아니라, 그러니까 08이 아니라 8이기 때문에 M을 한 번만 적어주게 되면 월을 한 자리면 한 자리로 표시해주게 되는 거죠. 그죠? 빼기 25는 두 자리로 이미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D를 적어도 되고요. D를 적어도 아무 의미가,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적어줘도 될 것 같고요. 자, 한 칸 띄우시고 난 다음에 시간 땡땡 분이죠. 자, 시간은 H, hour이고요. 땡땡. 분은 minute죠. 그래서 mm. 이라고 적어주시고 한 칸 띄워줍니다. 자, 이렇게 적게 되면 24시간제로 이제 시간을 표시하게 되는 거고요. 자, AM과 PM, 오전과 오후로 구별해서 표시할 때는 AM 슬러시 PM이라고 적어주게 되면 AM, PM 중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어주시고 이게 24시간이 아니라 12시간제로 바뀌게 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결과물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지요. 자, 이래서 함수 1번에 대한 풀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함수 2번을 가겠습니다. 자, 함수 2번. 자, 표 1에 검색 지수, 음란물 지수, 게임 지수를 이용해가지고 치료 여부를 입력을 하는데 일단 평균을 먼저 구해줘야 되겠네요. 그죠? 라는 해서 avg라는 함수를 여러분들 다 잘 하시죠. 그죠? avg라는 함수를 검색, 음란물, 게임 지수라는 걸 선택해서 평균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릿수를 어떻게 하라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없는 터라 그냥 이대로 둬도 되겠습니다. 자, 치료 여부는 이제 여기 볼게요. 검색 지수, 음란물 지수, 게임 지수 값이 각각 4 이상이고, 그러니까 이거도 4 이상, 요거도 4 이상, 요거도 4 이상이면서 세 값의 평균. 자, 여기 보게 되면 이 열에 지금 구해진 평균 값이 7 이상이면, 그러니까 총 조건은 4개가 되겠네요.
자, 이런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하는 이 조건들을 묶어주는 함수는 AND라는 함수가 있죠. 그래서 if AND라는 함수를 쓰라고 나왔고, average는 여기에 쓰였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F3에서 는을 해주시고요. 자, if라는 걸 통해 가지고 조건을 세우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이 4개나 됐었어요. 이 4개 조건이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AND라는 함수를 써서 조건들을 열거를 해주시고요. 지금은 김진원이라는 첫 번째 사람에 대한 걸로 판단을 해서 나중에 수식을 끌어치우기 할 거죠. 그죠? 자, 검색지수 값이 크거나 같다 4.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음란물 지수가 4 이상입니까? 라는 두 번째 조건, 게임 지수가 크거나 같다 4 해서 세 번째 게임 지수와 관련된 조건 설정이 완성이 됐고요. 이게 끝이 아니라 이 세 개의 평균 값이라 했는데 평균은 지금 마우스로 클릭이 안 되기 때문에 위에든 밑에든 저는 아래쪽을 클릭해서 키보드의 방향키 위쪽을 누르게 되면 이 3을 선택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거의 값은 7 이상이라는 걸로 조건을 세워주시고 지금 이 AND로 4개의 조건을 묶어주기 위해서는 AND의 괄호를 닫아야 되겠죠. 그죠? 자, 이거 AND에서부터 여기 괄호 닫은 이까지가 if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조건들을 다 만족했을 때는 치료 요망이라는 글자를 찍으라 했죠. 그죠? 자, 그럼 콤마해서 쌍따옴표에 치료 요망. 자, 그렇지 않으면 주의라고 했으니까 콤마에 false에 해당하는 주의라는 글자를 찍어주시고 보면은 and부터 요까지가 조건이고요. 그죠? if의 조건이고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는 치료 요망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을 때는 주의라는 글자가 찍히는 if의 괄호를 닫아주시면 이 문제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죠? 원래 시험 칠 때는 이제 이렇게 2, 3, 즉 평균을 중간에 계산하는 게 없이 여기다가 바로 average라는 걸 쓰도록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조금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average를 한번 중간에 넣어 봤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 좀 많이 써봤었던 이제 추출, 뭐 성별 구하고 주민등록번호로 뭔가 설정하는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주민번호의 뒷자리의 첫 번째 자리는 1일 때 남자, 2일 때 여자, 3, 4도 있는 건 이야기 들으셨죠? 3은 남자, 4는 여자 이런 식으로 1, 3일 때는 남자, 2, 4일 때는 여자인 형태로 뽑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 시험 칠 때는 성별을 바로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나오겠지만 우리는 추출을 해보고 이 추출된 값으로 성별을 구해보는 문제가 제시가 됐습니다. 자, 추출. 앞에 나와 있는 주민번호 전체 자릿수에서 빼기 다음, 즉 8번째 자리를 뽑을 거니까 이거는 MID라는 함수로 뽑아야 되는 거는 다 아시죠? 그죠? 통짜로 외우는 케이스도 있다고 했죠. 그죠? 앞에 나와 있는 값에 콤마 8,1을 해주시게 되면 앞에 나와 있는 주민번호 값에서 8번째에서 1개를 뽑아주는 결과, 즉 2라는 값이 뽑히게 되고요. 여기서 끝까지 끌어주시게 되면 1, 2, 3, 4 중에 원하는 값이 뽑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뽑은 추출된 이 결과 값으로 성별을 판별해 주시면 되죠. 그죠? 자, 1이거나 3일 경우는 남이라고 찍어주면 되고 그게 아니면 다 여자로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1이거나 3이라는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 우어라는 함수로 if의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는 해서 if를 적어줍니다. 그래서 하실 때 if, or, 뭐 if, and 이런 식으로 같이 연동해서 같이 이렇게 외워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상황에 맞춰서. 자, or라는 함수로 조건을 일단 설정해 봅니다. 앞에 뽑은 이 결과값이 자, 1이라는 값이랑 같으니까 또는 자, 앞에 뽑은 추출된 값이 3이란 값이랑 같습니까? 라고 해서 두 개의 조건을 or라는 함수로 묶어주는 조건, if의 조건을 지금 완성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뭐라고 찍어줘야 되냐면 남이라는 글자를 찍으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value f2라고 나와 있는 그 조건을 만족했을 때 남이라는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아닐 경우는 다 여자로 취급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괄호를 닫아주시게 되면 남녀 판별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제 결과물을 보시면은 2와 4는 여, 그죠? 1, 3은 남이라고 판별이 잘 되는 걸 눈으로 체크를 해보실 수도 있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시트로 가보겠습니다. 예,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으리라 생각 들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할인액을 구하는 문제네요.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표, 할인율 표를 이용해서 자, 판매 수량 이 값들과 판매 수량에 따른 할인율을 이용해서 할인액을 구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할인되는지를 구하라 이 말이죠. 자, 보면 할인율 표의 의미는 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1 이상 40 미만이면 0%, 그죠? 그다음에 40 이상 70 미만이면 3%, 70 이상이면 6%의 할인율. 많이 사면 많이 할인되는 그런 게 적용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할인율 표는 할인율 표라고 이름을 먼저 정의하고 나서 수식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름 정의부터 해주시면 좀 더 편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먼저 수행해 볼게요. 할인율 표, 자, G3에서 H 6까지 선택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제목은 표에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부분을 선택해 주시고, 자, 이름은 여기 이름 상자를 클릭해서 여기다가 할인율 표라고 글자를 적어 주시고요. 하시고 난 다음에 엔터를 치게 되면 이 범위는 할인율 표라는 범위 이름으로 앞으로 수식이나 여러 가지 호출을 하실 때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함수 hlookup이나 vlookup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해서 써야 되느냐가 중요한데, 보면은 판매 수량, 지금 현재 내가 구하고자 하는 판매 수량의 할인액은 이 판매 수량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판매 수량을 이 할인율 표에서 세로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검색을 해야 되는 표의 형태라 여기에 써야 하는 함수는 vlookup이라는 함수를 써주셔야 됩니다. 자, 우선 뭐 조금씩 확장을 해볼까요? 우리 수업 중에 했던 것처럼. 자, vlookup이라는 함수로 먼저 할인율을 먼저 구해볼게요. 자, vlookup의 값은 판매 수량, 이 찾을 값이죠. 그러면 이거 값을 어디서 찾을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범위를 활용해서 찾을 거니까 이 범위를 잡아주시는데, 앞서 우리가 이름을 할인율표로 정했기 때문에 글자가 뜰 거고요. F4번을 한 거와 똑같은 효과가 됩니다. F4번을 눌러보셔도 이제 변동된 사항이 없다는 말은 지금 이미 절대 참조가 돼 있다라고 판단하셔도 되거든요. 자, 콤마. 그런 다음에 지금 몇 번째 열입니까? 우리가 구하는 거. 첫 번째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표의 판매 수량이었고, 두 번째 우리가 구할 게 할인율이기 때문에 두 번째 열이에요 라고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콤마를 하게 되면 range lookup이라 해서 옵션, 그러니까 찾을 때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데, 똑같은 거 찾느냐, 비슷한 걸 찾느냐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숫자값 사이사이에 걸쳐 있는 값을 찾을 때는 유사값이 아니라 유사한 값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죠? 글자 같은 경우는 정확히 일치하는 걸 선택해 주셔야 되겠지만, 사이사이 값, 숫자값을 가지고 검색할 때는 대부분 유사일치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엔터를 쳐주게 되면 할인액이 구해지고요. 자, 끝까지 끌었을 때 000 나오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할인율을 구한 상태죠. 뭐 이거를 확인하려면 홈에 퍼센트 스타일을 눌러주시게 되면 3%, 6% 이런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의 답은 여기다가 판매 금액을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커서 이 3에다 커서를 두시고, 자, 더블 클릭해서 V 앞에 판매 금액 곱하기를 추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뒤에 넣어도 되는데 문제 수식에는 할인액은 판매 금액과 할인율을 서로 곱한 게 나오니까 앞에다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엔터를 쳐주고 끝까지 끌어주시는데, 이거는 앞서 퍼센트 스타일에 적용됐기 때문에 셀을 서식에 일반을 가주시면, 그죠? 이렇게 설정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뭐 다른 설정들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 2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그죠? 자, 이론과 실습 과목의 평균 점수와 기준표, 아래 나와 있는 기준표를 이용하여서 평가라는 거를 구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우선 평균을 구해야 되겠네요. 그죠? 평균은 문제 나와 있는 것처럼 이론과 실습에 대한 평균을 구할 때는 average라는 함수를 적어주시면 되죠. 자, 이론 실습 범위를 잡아주시고 엔터를 치게 되면 평균이 구해지게 됩니다. 자, 평가, 기준표에 대한 의미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는 average, 이 평균값을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기준표에서 검색을 하실 때 방향이 아래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검색해야지 제대로 된 평가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평가는 hlookup이라는 함수를 써주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앞에 나와 있는 평균값이 lookup value가 되겠죠? 자, 콤마.
기준표는 여기 나와 있는 표 전체가 되는데 기준표라 적혀 있는 이 제목은 제외시켜 주셔야 됩니다. H룩업, V룩업이 편하긴 한데 그 흠이 있다면 검색할 부분이 첫 번째 행이나 첫 번째 열에 배치되어 있어야지만 제대로 검색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좀 기억해 주시고, 자, 이 참조 범위는 F4번으로 고정을 시켜 주셔야지 평가 하나를 구하고 끌었을 때 이 범위, 썼던 기준표 범위는 고정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죠? 자, 콤마. 자, 마지막 다 돼가죠. 로우 인덱스 넘은 지금 우리는 첫 번째 행에 있는 평균 점수를 가지고 장학금이 아닌 평가에 대한 이제 결과물 A, B, C, D라는 값을 구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세 번째 행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 했던 것처럼 숫자 값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고 검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유사일치가 되겠죠. 그래서 1이라는 값을 찍어주고요. 자, 엔터를 치게 되면 평가 결과가 구해지는 걸 끌었을 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평가, 우리 마지막 시간에 했었던 실기 문제에 대한 평가 풀이가 다 완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금방 하셨던 이 풀이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똑같은 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또 앞에서부터 수식을 조금씩 확장하는 게 아니라 처음 이 문제를 봤을 때 한 번에 스트레이트로 풀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문제를 잘 해석하시고 적용할 수 있는 레벨까지 가시면은 커먼 리그 문제 푸는 거는 문제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